거지가 김치 냄새 풍기며 밥도 먹네! 체육복 좀 숨겼다고 온 거야? 비웃음 섞인 조롱이 쏟아질 때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일이 조롱과 침묵의 연속, 그 누구도 그녀를 돕지 않았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아이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마침내 참았던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녀를 바꾼 걸까요? 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아버지를 봤을 때 제 발이 멈췄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기억 속 아버지는 활기찬 모습이었는데 지금 제 앞에 선 사람은 등이 굽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낯선 중년 남자였습니다. 수민아, 아버지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목소리마저 낯설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미국의 풍경은 드라마에서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낡은 건물들과 금간 아스팔트가 계속 이어졌죠.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살 곳인가요? 좁은 원룸은 침대 하나와 낡은 소파로 가득 차 있었어요.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천장에는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우리 집을 떠올렸어요. 넓은 거실, 햇살 가득한 제 방, 엄마가 매일 닦아주시던 반짝이는 바닥.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둘이 살아요? 제가 물었을 때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 대신 짐을 내려놓았죠. 밤이 되어 엄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 엄마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창백한 얼굴에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수민아, 거기는 어때?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좋아요. 아빠도 잘해주시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더 걱정시킬 수는 없었어요. 통화를 끊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윌슨 고등학교에 첫 등교했습니다. 앤더슨 선생님은 따뜻한 분이었어요. 부드러운 미소로 제 어깨를 토닥였죠. 환영해요. 수민 긴장하지 마세요. 하지만 교실 문을 열었을 때 제 마음은 움츠러들었습니다. 20명 남짓한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어요. 누군가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금발 남학생이 옆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차이니즈?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어요. 점심시간이 가장 지옥 같았습니다. 식당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꺼냈어요. 도시락에는 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냄새가 퍼졌죠. 옆 테이블 학생들이 코를 막았어요. 누군가 뭐야, 저 냄새라고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젓가락을 든 제 손이 떨렸어요.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체육 시간은 더 참담했어요. 팀을 나눌 때 저는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양쪽 주장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마지못해 한 명이 제 이름을 불렀죠. 그의 표정에는 재수 없다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방과 후 한인 식당으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주 3회 설거지 시급 최저임금. 주인 아저씨가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밤 10시에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식은 라면이 2그릇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 눈을 비볐죠. 밥 먹어라. 그게 전부였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제 새로운 삶인가요? 이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말 한마디 없는 아버지와 낯선 학교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는 태권도장에서 품새를 완벽하게 해내고 박수갈채를 받았는데 그런 저는 어디로 간 걸까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오늘 같겠죠. 모레도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침묵의 나날들이 언젠가 폭풍으로 바뀔 거라는 걸요. 학교에 다닌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교실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시선들이 제게 쏟아졌다가 스르륵 빠져나가는 느낌.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제이슨과 타일러를 마주쳤어요. 제이슨이 일부러 제 어깨를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본능적으로 사과했어요. 타일러가 킥킥거리며 웃었죠. 내가 왜 사과해? 재밌네! 두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사물함을 열었을 때 쪽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Go back to your country. 검은 펜으로 굵게 쓴 글씨였어요.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 입구에 서 있었어요. 무료급식 신청서를 내밀려는데 제이슨이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순간 손이 얼어붙었어요. 무료급식? 우와! 진짜 거지네! 그의 목소리가 주변에 울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뺨이 화끈거렸어요. 급식실 아주머니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더 창피했어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하고 식판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제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SNS 알림이었습니다. 제이슨이 올린 게시물. 제 도시락 사진이었죠. What is this weird food? 김치찌개와 밥이 담긴 제 도시락이었어요. 댓글이 주르륵 달려 있었습니다. Smells bad. Gross. Why bring that to school, law?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과학시간 조별과제였습니다. 수민 의견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는 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걸로 할 거야. 제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졌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체육 시간 후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체육복이 없었어요. 뭐지? 다른 사물함들을 뒤졌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선생님, 체육복을. 다음에 꼭 챙겨와, 수민. 앤더슨 선생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지만 이해해 주실 리 없었어요. 체육복이 사라진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중고 체육복을 또 사야 했습니다. 아버지 월급날까지 일주일이 남았는데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낡은 건물 사이로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관장 태권도장.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어요. 유리문 너머로 아이들이 품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도복이 펄럭이고 기합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문 앞까지 갔다가 멈췄어요. 수련비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월 달러 120. 저는 천천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어요. 식당 아르바이트 중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 한 장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쨍그랑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민아, 사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이번 주 급여에서 빼야겠구나. 죄송합니다. 제 손을 바라봤어요.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밤 10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요. 좁은 거실에 섰습니다. 천천히 품새 동작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매일 했던 그 동작들. 아! 작은 목소리로 기합을 넣었습니다. 주먹을 뻗고 발차기를 하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괜찮아, 수민아.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건 저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아니,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교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었죠. 저는 늘 그렇듯 구석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어요. 야! 제 아버지 봤어? 제이슨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한인 마트 직원이래! 어제 거기 갔다가 봤는데, 타일러가 낄낄거렸어요. 진짜! 완전 웃긴데!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버지를 본 거예요. 방과 후 저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아니,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수민아, 오늘 설거지 좀 많아. 사장님이 미안한 듯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때였어요. 딸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죠. 제이슨이었어요. 타일러와 함께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어? 여기서 일해? 대박! 제이슨이 씩 웃었어요. 그 웃음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사장님, 여기 물 주세요! 아! 저 애한테 시키면 안 돼요! 타일러가 제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손가락질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얘들아, 그만.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손님이니까 뭐라 하지 못했죠. 저는 물을 따라 그쪽 테이블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릇이 덜컥거렸습니다. 고마워! 거지! 제이슨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어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괜찮아? 에밀리였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말을 건 건 괜찮아.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눈빛이 따뜻했지만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민, 나는 괜찮다니까.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에밀리는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습니다.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농구공을 받으려다 사물함 모서리에 팔이 부딪혔어요.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한수민, 팔이 왜 그래? 앤더슨 선생님이 제 팔을 잡았어요. 멍이 새까맣게 들어 있었죠. 넘어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물함에 짐을 넣다가 제이슨이 문을 세게 닫았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선생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시간 제이슨이 제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야!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니네 엄마가 너 버렸다며? 그래서 아빠랑 산다며?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타올랐습니다.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젓가락이 부러질 듯 휘어졌습니다. 이를 악물었죠. 뭐? 화났어? 때릴래? 제이슨이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왔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들었어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제대로 눈을 마주친 건 제이슨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날 저녁 식당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사장님, 수민이가 누구예요? 아, 저기 설거지하는 애요. 한국에서 온 애인데 엄청 열심히 일해요. 저는 뒤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누가 저를 찾아요? 수민아, 이리 와봐.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나갔습니다. 안녕. 나는 리 관장이야. 태권도 도장 운영해.
우리 관장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악수했습니다. 태권도 해봤니?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아니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관심 있으면 우리 도장 한번 와봐. 우리 관장님은 명함을 건네고 나갔습니다. 저는 명함을 구겼어요. 아니, 구기려다 멈췄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베개를 세워놓고 주먹을 날렸어요. 툭, 툭, 툭 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소리는 엄청 컸어요. 땀이 흘렀어요. 눈물도 흘렀습니다. 발차기를 했어요. 옆차기, 돌려차기, 뒤차기. 좁은 방 안에서 몸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끽.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셨죠. 저는 멈췄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수민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른 건 죄송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아니야, 아빠가 몰랐구나. 아버지는 천천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쉬었습니다. 깊게, 천천히. 그리고 깨달았어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걸.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육대회 주간이었어요. 학교 전체가 들떠 있었습니다. 복도마다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응원 포스터를 붙이는 학생들, 교실마다 팀 티셔츠를 맞춰 입은 아이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벽 옆으로 걸었어요. 아직도 혼자였거든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다들 경기 이야기로 떠들썩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방과 후 저는 서둘러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에 늦으면 안 되니까요. 주차장을 가로지르는 횡단보도 앞에 섰어요.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순간이었어요. 수민, 옆을 보니 에밀리였습니다. 그 애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참이었죠.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에밀리가 먼저 걷기 시작했고 저도 뒤따랐습니다. 그때였어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빠른 소리. 고개를 돌리자 검은색 차 한 대가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헤드라이트가 눈부셨습니다. 브레이크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발을 축으로 몸을 회전시키며 에밀리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도장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던 그 동작. 에밀리를 잇는 힘껏 잡아당겼어요. 끽.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타이어 마찰음이 귓속을 찢었어요. 에밀리는 제 품에 안긴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게 터져나왔어요. 괜찮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온몸이 후들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애를 일으켜 세우며 차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제이슨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리는 그의 얼굴은 새빨갰어요. 술 냄새가 여기까지 풍겼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차갑게 식어내렸어요. 내 때문에 차 긁혔잖아! 제이슨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어눌했어요. 그가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주먹이 불끈 쥐어져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또 참아야 할까? 다 내 잘못이야, 거지! 제이슨의 두 손이
제 가슴팍을 세게 밀었습니다. 뒤로 휘청거렸어요. 툭!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어요.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어요. 제이슨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어요. 관절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제이슨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뭐야? 제이슨! 주변에서 핸드폰을 꺼내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연이! 타일러가 뒤에서 덤벼들었습니다. 제 등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람 소리로, 발소리로, 그의 거친 숨소리까지 뒤돌지도 않았습니다. 뒤차기를 날렸어요. 발끝이 타일러의 복부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그가 으억 소리를 내며 숨을 헐떡였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제 다리가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제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수민, 멈춰. 앤더슨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이 교실 창문에서 이 광경을 보고 뛰어나오고 있었어요. 경찰 불러야 해요. 에밀리가 소리쳤습니다. 그 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제 술 마셨어요. 우리 칠 뻔했다고요.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도 떨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앤더슨 선생님이 제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수민. 내 잘못이 아니야. 선생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곧 경찰이 왔습니다. 제이슨은 음주 측정을 받았어요.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던 거죠. 주차장 CCTV가 전부 녹화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관 앞에서 진술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이슨이 어떻게 저를 밀었는지, 어떻게 타일러가 뒤에서 공격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진술서에 서명하기도 힘들었어요. 저는 그냥 친구를 구하고 싶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정당방위야 잘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핸드폰으로 찍힌 영상들이 학교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이슨을 넘어뜨리는 장면, 타일러를 차는 장면,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렸어요. 저 애 뭐야? 완전 고수잖아. 무섭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이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문을 열자 아버지가 거실에 서 계셨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수민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상 봤어. 괜찮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아빠 저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넌 잘했어.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용감했어. 수민아, 아빠가 미안해.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학교에 가면 뭐라고 할까? 모두가 절 어떻게 볼까? 두려웠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저를 지켰다는 것, 더 이상 숨지 않았다는 것,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조금씩, 천천히. 다음 날 아침 학교 정문을 지나는 순간 알았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복도를 걷는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시선이었어요. 더 이상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었죠.
호기심, 놀라움, 그리고 조금은 두려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제 쪽을 힐끔 쳐다봤어요. 다른 학생과 속닥거리더니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어제 그 영상이었을 거예요. 손에 쥔 가방 끈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수민,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에밀리였습니다.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뺨이 상기되어 있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에밀리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내가 날 구했어. 어제 내가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지도 몰라. 순간 목이 메었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손이 떨려서 주머니에 꽉 쥐었어요. 괜찮아.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아니야.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다들 그냥 서 있었어. 너만 움직였어. 교실에 들어서자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누군가 핸드폰을 급히 감췄고 누군가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평소처럼 제자리로 가는데 시선이 따라왔어요. 등이 따끔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에밀리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친구 2명과 함께였습니다. 있잖아. 나 검색해봤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태권도 한수민이라고 쳐봤거든. 에밀리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친구들도 슬쩍 고개를 내밀었죠. 수민, 뭐 전국대회 동메달이었어? 숨이 막혔어요.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에밀리가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도복을 입은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겨루기 경기였죠. 제가 돌려차기를 하는 순간이었어요. 머리 보호대를 쓴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 영상도 있어. 품새 대회에서 우승했다며? 친구 하나가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품새를 하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정확하고 힘있는 동작들. 그때의 저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었죠.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대단한데. 대단한 게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옛날 일이야. 그때 교무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한수민 학생, 교장실로 오세요.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교장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목소리였죠. 화가 난 사람의 목소리. 문을 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앤더슨 선생님, 그리고 제이슨 부모님이 앉아 있었어요. 제이슨 아버지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턱에 힘을 잔뜩 준 얼굴이었죠. 앉아라, 수민.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제이슨 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입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만 나쁜 애로 만들 거예요? 이 아이도 폭력을 쓴 건 똑같잖아요. 우리 제이슨 팔목에 멍이 들었어요. 잠깐만요. 앤더슨 선생님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죠. CCTV를 다시 보시죠. 처음부터 끝까지요. 화면이 재생됐습니다. 제이슨의 차가 과속으로 달려오는 장면, 제가 에밀리를 끌어당기는 장면, 제이슨이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리는 장면, 그리고 제이슨이 저를 밀치는 장면. 모든 게 선명했어요. 제이슨이 먼저 폭행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요. 수미는 자기 방어를 한 겁니다. 그것도 최소한의 힘만 사용했어요. 앤더슨 선생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경을 벗어닦더니 다시 썼어요. 제이슨 학생, 2주 정학 처분입니다. 경찰 조사에도 협조해야 합니다. 제이슨 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좋습니다, 학교 후원. 당장 중단하겠습니다. 연간 1만 달러였죠?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이건 학생의 안전 문제입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 기분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일주일 뒤 전체 집회가 열렸습니다. 강당에 모든 학생이 모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괴롭힘 방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목 뒤가 따끔거렸습니다. 에밀리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내 친구들한테 내 영상 보여줬어. 다들 놀라더라. 완전 프로 선수 같다고. 뒤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완전 프로잖아. 왜 숨겼대? 진짜 멋있던데 타일러 한 방에 보냈잖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집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몇몇 학생들이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을 비켜주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누군가 수민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완벽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거리를 두는 아이들도 있었죠. 제이슨 친구들은 여전히 저를 째려봤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투명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어둠 속에서 제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수민. 제 이름을 불러봤어요. 이상하게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단단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피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안녕, 수민. 짧은 인사였지만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따뜻해졌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늘 앉던 구석 자리로 향했어요. 그때 에밀리가 쟁반을 들고 제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여기 앉아도 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 냄새가 퍼졌어요. 미안해.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냥 보고만 있었잖아. 제이슨이 너한테 그럴 때 난 모른 척했어. 비겁했어. 정말 미안해. 제 목구멍이 뜨거워졌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나도 그들이랑 다를 게 없었어. 에밀리가 제 김치를 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도 먹어봐도 돼? 저는 놀라서 김치 하나를 에밀리 쟁반에 올려놨어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매워. 근데 맛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스르르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방과 후였습니다. 낯선 남자분이 교문 앞에 서 계셨어요. 짧게 깎은 머리, 깔끔한 도복 차림. 수민이지? 저는 움찔했습니다. 우리 관장님이었어요. 네. 우리 도장으로 와. 무료로 가르쳐 줄게. 저 돈이 없어서요. 수련비를. 걱정하지 마. 관장님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제가 정말 가도 돼요? 당연하지. 넌 숨기기엔 너무 아까운 재능이 있어. 그날 밤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좁은 식탁이었지만 거리감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빠,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미안하다. 수민아, 10년 동안 아빠가 너무 비겁했어. 내 엄마를, 널 혼자 두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리 관장님의 태권도장 문을 밀었어요. 도복을 입고 매트 위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도장 냄새, 익숙한 발밑의 감촉, 심호흡을 했어요.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품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수련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선배님, 정말 멋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숨고 싶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다들 잘 부탁드려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실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에밀리와 함께 복도를 걸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이슨이 반대편에서 걸어왔어요.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어요. 에밀리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제이슨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조용히 고갯짓을 했어요.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도 화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잘했어. 에밀리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방과 후 도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건물 사이로 비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답답하지 않았어요. 이제 숨지 않아도 돼.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나는 한수민이니까.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제 앞은 밝았어요.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낯선 땅에서 상처와 외로움을 견디며 스스로를 지켜낸 오늘의 이야기. 그 용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당신도 잊지 마세요. 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